네, 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한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JP모건의 대규모 투자 소식을 계기로 양자 컴퓨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정확히 어떤 기술인가요? 네,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가는데요. 구글의 양자 컴퓨팅 연구 회사죠. 구글 퀀텀 AI의 창업자가 슈퍼컴퓨터로 10년에 24제곱년이 걸려야 풀 수 있는 계산을 5분 만에 끝내는 양자칩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물리학상에 양자 컴퓨터 개발에 토대를 놓은 교수 3명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네. 여기에 미국 최대 투자은행이죠. JP모건이 앞으로 10년간 미국 안보 분야 관련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미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컴퓨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해서 대표 주식들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MS,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에 뛰어들면서 올해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로 떠올랐는데요. 2035년까지 양자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이때가 되면 암호 해독,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이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4개 주식은 지난 1년 동안 평균 4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나 봤더니 D-Wave 퀀텀은 64%, 리게티 컴퓨팅의 경우에는 84%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아직은 수익보다는 기술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예. 이 회사들이 언제 제대로 된 수익을 낼지 불확실하다는 거죠. 전문 투자자들은 기술 혁명 초입기에는 거품과 변동성이 커지기 마련이라면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포켓몬 카드 들고 오셨는데 이거 어린이들이 주로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전문 투자자가 최근에 이 포켓몬 카드를 은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어렸을 때 포켓몬 카드를 참 많이 모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다 버려버렸어요. 어디 진짜. 간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후회가 많이 되는데 네. 이 포켓몬 카드가요. 최근에는 한 장에 수억 원의 거래가 될 만큼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매장에서는 한 장당 우리 돈 약 53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 전 세계에 단 39장만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희귀 카드인 피카츄 일러스트레이터는 일본 경매에서 우리 돈 약 6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되기도 했는데요. 와. 포켓몬 카드는 1996년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돼서 현재 93개국에서 판매 중입니다. 누적 발행량은 약 750억 장, 전 세계 플레이어는 7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약 1% 확률로 등장하는 희귀 카드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집안에 돌아다니는 평범한 물건이 정말 몇 년 안에 은퇴 자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예. 자, 다음은 카카오톡 얘기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개편 이후에 이용자들의 원성이 빗발쳤고 그랬죠. 결국에 카카오톡이 100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 업데이트 후에 불만이 속출하니까 수정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기술적으로 원상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기술적 롤백은 불가능하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친구 탭 첫 화면의 경우 4분기 안에는 이전의 친구 목록으로 되살리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카카오톡 친구 탭 첫 화면을 되살리는 작업과 기술적인 의미의 롤백은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이미 다운로드한 버전을 기존의 9버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광고 수익 때문에 이전으로 못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논란이 됐던 친구 탭을 이전 버전처럼, 그러니까 이전 버전과 비슷하게 되돌리려면 그래도 못해도 4분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네, 이 그렇죠. 얘기인 건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카카오톡이 이렇게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 때문이겠죠. 이제 카카오톡이 메신저로만 보면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었는데 수익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앱 이용자의 체류 시간은 곧 플랫폼이 수주하는 광고 숫자나 단가와 직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한 앱 조사업체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의 월 평균 체류 시간을 보면요. 카톡은 2021년 800분에서 올해는 709분으로 4년 사이 11.4%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인스타그램은 늘어났죠. 그리고 10대들의 카톡 체류 시간만 떼고 봐도 인스타그램과 비교해서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경영자의 오판으로 한순간에 어려워진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1년 포털 다음의 한메일은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경영진이 1,000통 이상의 대량 이메일을 발송하는 업체에 한 통당 10원씩 부과하겠다 이런 유료 정책을 썼다가 실패를 했고요. 네.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 인기로 성장한 포털 프리첼도 유료화 정책을 도입을 했다가 2013년에 모든 서비스를 종료를 했습니다. 싸이월드는 스마트폰 대중화에도 UI, UX 개편에 실패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밀렸고요. 이번 카톡 개편 이후에 라인 이용자가 7.5%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수익성 간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때 비가 온 이후에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을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패션 업계들은 즐거워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은 유통가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비수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쇼핑 성수기로 거듭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간절기부터 초겨울까지 활용하기가 좋은 가볍고 실용적인 겉옷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패션 업체가 최근 한 달간 키워드 검색 조사를 했더니 겨울이 포함된 의류 검색이 상위권이었고요. 특히 경량 패딩을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네. 패션 업체들의 경우에는 1년 장사가 겨울철 매출로 성패가 갈리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따뜻한 겨울이라고 해서 뭐 코트나 패딩 같은 아우터 매출 실적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올해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 경제부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